지난 시간에는 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전략적 조달의 활용을 배울 겁니다. 네, 드디어 5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피 한 잔 사시면서요. 네. 내가 고른 이 원두가 혁신적인지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당장 피곤한데 언제 그런 걸 다 따지고 있겠어요. 제일 가깝고 싼 곳을 가죠. 맞아요. 우리 일상적인 소비는 가격하고 편의성이 최고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건을 살 때 이 모든 걸 고민합니다. 참 피곤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랍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거대한 공공조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공조달 선생님과의 대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인 안내사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공공조달 수험생을 위해 조달청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오디오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파헤칠 메인 자료는 그 한국입찰협회에서 펴낸 공공조달관리사 요약집과 문제집입니다. 아, 이재로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달청 표준 교재는 아니지만 한국입찰협회의 이재로 교수님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 만든 아주 알짜배기 요약집이거든요. 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요약집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을 겁니다. 방대한 분량을 확 줄여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오디오북하고 요약집도 아주 훌륭하지만요. 네.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조달 강의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아, 역시 강의를 병행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텍스트로만 보는 거랑 전문가가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맥락을 짚어주는 걸 보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제1절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입니다. 네, 우선 구매 제도죠. 교재를 보니까 별도 배정, 그러니까 셋어사이드라는 용어랑 우선 구매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특정 기업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조달 시장이라는 파이의 일부분을 미리 떼어주는 겁니다. 미리 떼어준다고요? 근데 경제학론론 생각해보면 정부도 세금 아끼려고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유경쟁이 원칙이긴 하죠. 네. 근데 이렇게 특정 기업한테 특혜를 주면 그 국제무역규범 같은 데서 문제 삼지 않나요? 자유무역이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이 바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핵심 논점입니다. 오, 그런가요? 네. WTO의 정부조달 협정, 즉 GPA나 여러 FTA를 보면 상호 개방이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선 구매 제도는 개방 예외 대상으로 떡하니 인정을 받습니다.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공공조달을 단순한 시장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국 내의 고용을 유지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등 아주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띤 행위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주권적 성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 시장 논리보다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우선시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2절 중소기업 지원 조달 파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수치가 아주 흥미롭죠. 제가 요약집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한 해 총 구매액의 무려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와, 조달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인데 그중 50%면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50%라는 결과물 뒤에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12개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12개나요? 그냥 많이 사주자, 이게 끝이 아니군요. 네,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마치 칠판에 밑줄을 긋는다고 상상하시고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한다. 맞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아예 입찰에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을 해버려요. 완벽한 샌드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기업의 자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입니다. 자재를 직접 산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만약에 정부가 큰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보죠. 대기업 관설사가 낙찰을 받으면 보통 중소업체들한테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죠. 단가 엄청 후려치겠죠? 맞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창틀이나 레미콘 같은 주요 자재를 대기업한테 안 맡기고 중소기업한테 직접 사서 건설사에 줘버리는 겁니다. 와,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걸 아예 정부가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험생들이 가장 외우기 힘들어하는 수치입니다. 고시금액 미만일 때 적용되는 계약 이행 능력 심사인데요. 아, 그 소수점 나오는 그 부분이요? 네, 일반 물품 구매 적격 심사에서는 낙찰 하한율이 84.245%입니다. 84.245%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서는 이 하한율을 87.995%로 올려줍니다. 잠깐만요. 84.245에서 87.995면 한 3.75%포인트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 3.75%포인트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피 같은 이윤이거든요. 현상 유지만 하느냐 아니면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느냐를 가르는 엄청난 마진입니다. 아, 제도가 정말 디테일하게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거네요. 수험생 여러분, 이 복잡한 제도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신다면요. 네, 안 그러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공공조달 강의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퍼센테이지나 제도의 흐름은 화면표로 보면 이해가 확 되거든요. 네, 혼자 책만 파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제3절 녹색 조달로 가보겠습니다. 배경이 막 푸른 숲으로 변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요즘 대세는 역시 친환경이죠. 맞아요. 요약집을 보니까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녹색 제품이 딱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표지 제품, 둘째는 저탄소 제품, 셋째는 우수재활용 제품, 흔히 GR 마크라고 하죠. 환경표지, 저탄소, 우수 재활용 이렇게 3가지군요. 네, 공공기관은 물건 살 때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되게 예리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친환경 제품은 공정도 복잡하고 해서 보통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보통은 초기 단가가 더 높죠. 근데 그걸 세금으로 굳이 비싸게 의무적으로 사면 이거 국민 세금 낭비 아닌가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바로 거기서 조달청의 아주 스마트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생애주기 비용, 즉 LCC라는 개념과 이를 적용한 종합낙찰제입니다. 생애주기 비용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비용이라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영수증에 당장 찍히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과정 평가, 즉 LCA를 하는 겁니다. LCA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를 들어 냉난방기를 산다고 치면 살 때의 기기값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쓰면서 절약되는 전기요금, 그리고 나중에 폐기할 때 드는 환경 보건 비용까지 싹 다 계산해서 평가하는 거죠. 아, 살 때는 비싸도 10년치 전기세 아끼는 거 생각하면 친환경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비싸 보여도 길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시키는 게 종합낙찰제입니다. 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막아주는 진짜 합리적인 시스템이네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거였군요. 그렇죠. 조달의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제4절, 혁신 및 기술개발 촉진 조달 파트인데요. 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파트죠. 여기서 또 엄청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무려 15%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으로 사야 한다고 하네요. 네, 15% 이상. 수험생 여러분, 이 숫자는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합니다. 전체 물품 구매액의 15%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이네요. 이 기술개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 월세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2가지 핵심 제도가 있습니다. 오, OECD에서도 칭찬했다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첫째는 우수 조달물품 지정제도예요. 기술력은 좋은데 판로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꼼꼼히 심사해서 우수 제품으로 딱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인증받으면 뭐가 좋나요? 수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들이 아주 편하게 믿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아, 납품 프리패스권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제도는 뭔가요? 두 번째는 2019년에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제도입니다. 우수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된 제품이라면 혁신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조차 안 된 시제품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검증이 안 된 걸 정부가 산다고요? 네,
정부가 기꺼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고 공공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까지 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공무원이 검증도 안 된 시제품을 샀다가 갑자기 고장나고 문제 생기면 그 공무원 징계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 같아도 무서워서 안 살 것 같은데요. 바로 전곡을 찌르셨네요. 그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내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요? 어떤 방패죠? 조달사업법 제27조에 있는 면책 조항입니다. 아, 면책을 해준다고요? 네,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혁신 제품을 구매했다면 설령 나중에 그 제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고의나 중과실만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싹 다 면제해준다고요? 공무원들을 진짜 춤추게 하는 조항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혁신적인 기술을 쇼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수험생 여러분, 이재로 교수님의 요약집에도 이 15% 비율하고 면책 조항은 아마 별표가 3개씩 쳐져 있을 겁니다. 네,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혼자 책 보다가 막 졸음이 쏟아지고 글씨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중앙원격 평생교육원에 접속하셔야죠. 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잠을 확 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강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면 머리에 훨씬 잘 들어오거든요. 네, 강의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5절, 사회적 책임 조달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대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 도와주고, 친환경 제품 사고, 혁신 시제품 사주고,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거대한 큰 그림이 바로 사회적 책임 조달, 즉 SRPP입니다. SRPP요. 최근에 신문 보면 ESG 경영이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기업의 책임 경영을 뜻하는 RBC,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ESG를 공봉 조달이 앞장서서 이끄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선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정부의 구매력이 연간 수백조 원이잖아요. 이 막대한 돈줄을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우리 정부한테 물건 팔고 싶어? 그럼 너희 기업도 근로자 인권 존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착한 경영해 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 정부라는 슈퍼갑이 착한 경영을 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입찰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공공조달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숫자 2개만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무 구매 비율인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1% 이상 무조건 의무 구매. 1% 이상이죠?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1% 이상 의무 구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1%와 1.1%라는 숫자는 자다가 찔러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니까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5장 전략적 조달의 활용 파트를 쫙 훑어봤습니다. 공공조달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느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시죠? 네, 외울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넬슨 만델라는 어떤 일이든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15%, 50%, 84.245% 이런 외울 숫자가 너무 많고 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 합격증을 쥐는 순간 내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굴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다 이해했구나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엄청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건투를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 내용은 제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용어 나오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네, 6장도 만만치 않죠.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다 머리 식힐 때 상상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신다고요? 네, 우리는 오늘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1.1% 구매 비율이나 가산점 같은 숫자로 평가하는 제도를 배웠잖아요. 네, 아주 정량적으로 수치화했죠. 그렇다면 미래 AI가 고도화되어서
공공조달을 아예 전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 기계가 조달을 한다고요? 네.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따뜻한 책임감을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측정하고 수치화하게 될까요? 와, AI가 인간의 따뜻함을 측정한다라 소름 돋으면서도 진짜 흥미롭네요. 네.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조달은 과연 착한 경영을 어떻게 판단할지 공부하시다가 머리 식힐 때 한 번쯤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여운이 길게 남는 질문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잘 복습하시고 막히면 중앙 원격평생교육원 강의 찾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 6장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